이거를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? 네 가지가 나왔어요.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, 당연하죠. 두 번째는 얼마 주는지. 당연하죠. 제일 중요하지. 세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이 어떤 회사인지. 워라벨이. 그렇죠. 워라벨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내가 여러 가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워라벨이 보장이 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.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추구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의미를 충족시켜주는 일이냐 아니냐.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일하면은 이제 뭐 저처럼 막 신제품 신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제품으로 세상을 바꾸자. 그런 생각이 이제 흥분을 가져다 주거든요. 그런 의미도 있는 일이라면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. 물론 이걸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내가 하는 일이 균형을 어떻게 이루냐 이걸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의미는 좀 없는데 돈을 많이 줘. 뭐 아니면 뭐 워라벨은 좋은데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일. 뭐 이런 식으로 이 균형을 맞춰서 그 균형이 나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냐. 이게 좋은 회사의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지금 원하는 균형이 아니야.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내가 이 균형을 좀 다르게 바꿀 수 있는 회사를 가는 게 나의 다음 단계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, 이걸로. 저마다의 기준이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네 가지를 기준 삼아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가 더 중요하지? 나는 뭐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더 중요해. 워라밸이 더 중요해. 그런 어떤 가중치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하면 이제 회사를 고를 때 나의 어떤 기준에 맞는 괜찮은 회사를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드네요. 어려운 일이에요. 정말 어려운 회사를 거죠. 네. 재밌게 다닌다는 거는 어려운데 구글은 너무나 재밌게 다녔어요. 뭐. 근데 항상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재밌었던 때가 있고 좀 덜 재밌었던 때가 있고 그러면 재밌었던 때는 왜 재밌나를 생각해 봤어요.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.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요.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. 누가 너무 간섭 안 하고 내가 펼칠 수 있는 그 환경.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. 요 세 가지가 만족될 때는 일이 너무나 재밌었어요. 제가 크롬캐스트 맡아서 막 아시아 출시하고 구글홈 맡아서 출시하고 이런 프로젝트 할 때는 일같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.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. 왜냐면 그때는 그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거든요. 근데 요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현실적으로. 맞아요.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좀 만족을 한다면은 일단 그거에 집중하는 거가 회사를 재밌게 다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뭐 예를 들어 일도 딱히 재미없고 자율성도 없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. 그거 재미로 재밌게 다닐 수 있거든요. 다른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재밌어야 할까?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재미라는 단어랑 회사라는 단어가 사실 같이 가긴 힘든 단어들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그거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. 나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커리어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돈도 번다라고 하면은 꼭 재미를 여기서 쫓으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회사는 언젠가는 끝나는 관계예요.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나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다른 것들, 지난 시간에 취미 얘기도 했었고 그쵸. 뭐 가족도 있을 테고 개인 프로젝트도 있을 테고 이거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재미를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딱 저 세 가지가 부합했던 것 같아요. 저희 팀에서 팀 사업 구상을 하는 거를 이제 저한테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.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사업들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제안을 하는 거를 혼자 막 했었거든요. 그걸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자율성. 저희 선배들도 저를 되게 지지를 해줬었고 막 피드백도 되게 좋게 줬었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제가 그 일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이 3박자가 딱 맞으니까 주말도 없이 그냥 출근하고 내가 할 일 다 끝내놓고 회사에 남아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제 보고를 했는데 형처럼 뭐 크롬캐스트 뭐 이런 수준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호평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좀 좋았어요. 혼자 이제 그 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그걸 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일하니까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쵸. 저희 둘 다 유튜브를 너무 재밌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. 자율적이고 같이 일하는 팀도 좋고 그쵸. 이러면은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딨어요, 진짜. 그러네요. 요즘 시대가 이제 N잡의 시대잖아요. 제 주변에 회사만 다니는 분들이 참 적은 것 같아요. 우리 크루 멤버들도 그렇고 각자 뭐 다른 걸 다 하나씩 하거든요.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걸 좀 장려하고 너무 좋아요.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구글 15년 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. 이제 사이드로. 하나가 개인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. 2000년대부터 이제 블로그를 썼고 처음 쓴 블로그는 굉장히 유치하게 시작하는 거예요. 유치하게 시작하지만 이제 블로그
블로그를 쓰면서 그게 책으로 이어졌고 책 나오면서 또 강연, 뭐 SNS, 방송으로 이어졌고 그게 유튜브까지 이어졌거든요. 컨텐츠 만드는 거는 계속했고 시대에 따라 플랫폼만 변한 거예요. 블로그에서 유튜브로. 그러네요. 네. 그러면서 그게 돈이 될 거다, 뭐 파이프라인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. 그냥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한 거예요.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. 그런데 또 이거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광고가 1인 미디어에게 오는 시대가 왔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수입으로도 이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특히 스타트업 분들이랑 교류할 기회가 많았어요. 다른 창업자분들이랑 네트워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이분들과 교류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몇몇 분들은 나 이분이 하는 건 나 무조건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엔젤 투자가 시작된 거예요. 엔젤 투자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개인이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엔젤 투자자라는 말을 쓰잖아요.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중에 몇몇에서는 사이즈가 커져서 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 프로젝트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시작을 돈을 어떻게 벌까 이게 잘 된대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게 커지다 보면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수익 모델이 따라오더라고요. 뭔가 잘 되면은.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재밌게 일하고 사랑했던 구글은 나오면 어쨌거나 전 회사예요. 이건 나오면 이거는 끝이야 그냥. 근데 제가 그렇게 일하면서 개발했던 내 크리에이터 활동이나 엔젤 투자는 계속 내 거예요. 이거는 내 거니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인생에서 직업을 이제 당연히 하나만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고 한 6번 정도까지 바꿀 거다. 뭐 이런 걸 이제 예측하는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벌써 저도 이제 직업을 이제 계속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될까?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의 기쁨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알게 됐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돈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게 또 다른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그런 컨텐츠를 잘 갖고 있으면 시대가 계속 변해도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좀 변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퇴사하고서 불안이 많이 없어졌거든요. 내 어떤 길이나 재능이나 이런 게 좀 확립이 되고 나서는 어떤 시대가 와도 나는 뭔가 하고 있을 것이다.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믿음이 좀 생겼어요. 클래스님도 그랬지만은 이게 딱 끝나고 시작하고 이게 아니에요. 항상 1분 거야 이거는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. 지금은 저희가 유튜브 하지만은 10년 후에는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지금 하는 이런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관심 가지는 거. 그리고 그럴 때 진짜 즐거워요.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거를 막 할 때 그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를 따라갈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아마 뭔가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있으셔서 이 컨텐츠를 누르셨을 확률이 높거든요. 회사원분들께 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? 마지막에 이제 엔잡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게 그래도 본업 너무 중요합니다. 맞아요. 메인 잡이에요. 본업은. 본업에 충실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결국 저는 본업이라는 것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봐요. 길게 인생에서 길게 나의 본업, 나의 이제 메인 커리어는 나의 어느 정도 자아 실현.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경제적인 자유,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가져주는 것도 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신경 쓰고 엔잡이라고 부르던 취미라고 부르던 뭐 개인 프로젝트라고 부르던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하면서 언젠가는 내 본업이 이걸로 바뀔 수도 있고 그쵸. 여러 가지 직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열어놓고 많이 보시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거 계속 잘하고 새로운 거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바로 다른 것들 알아봐도 내가 본업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내가 다른 프로젝트들을 한 번씩 시도해보는데 그렇게 큰 부담 안 느껴도 되거든요. 일단 생업은 해결되니까. 네네. 그러면서 찾아가는 게 엔잡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다면은 커리어 관리를 좀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어떤 풍부한 사회생활 경험과 회사 경험을 토대로 위키피디아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컨텐츠를 많이 발행하고 계시니까요.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또 많으시다면 구독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로 그 위키피디아 채널에 클래시도 나옵니다. 클래시 지식을 쭉쭉 빠르라고 놀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또 이쪽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Always be 클래시 감사합니다.